정말로 시대의 슬픈 징조입니다. 리폼 UK가 이제는 선택의 여지 없이 긴급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리폼 의원들에게 24시간 경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살인사건 수사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조사는 78세 앤 위디컴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24시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9시경 28세 백인 영국 남성 이 사우스 요크셔 로더럼의 한 주소지에서 위디컴 양의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저희는 대번과 코놀 경찰을 대신하여 체포를 진행한 북동부 대테러 경찰과 사우스 요크셔 경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디컴 양의 가족은 최신 소식을 통보받았으며 계속해서 저희 전문 경찰관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힘든 시기에 저희의 마음은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이번 사건이 테러 관련 사건으로 볼 만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관련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사 주도권을 갖고 있으며 형사들은 다양한 동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조사를 계속하는 동안 검시관이 여전히 현장에 있으며 앞으로 며칠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역사회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주민들의 안심을 위해 경찰이 더 많이 배치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중에게 더 광범위한 위협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우스 요크셔 동료들이 제공해준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수사에 계속해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중대 사건 제보 포털을 통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120건이 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정보를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직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온라인과 대중 사이에서 특히 동기에 관한 추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추측을 공유하거나 거기에 관여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위디컴 양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우리는 정보에 대한 큰 갈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수사를 진전시키고 그 무결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으며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는 운영상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지역사회, 더 넓은 대중, 그리고 언론의 지속적인 지원과 인내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수사의 다음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저희에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정보, 이미지 또는 영상은 저희 중대사건 제보 포털을 통해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링크와 QR코드를 통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는 독립자선단체인 크라임스토퍼스의 임명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로더럼에서 한 남성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관들은 대테러 경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앤드류 피어스가 메일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가 실제로 앤 위타컴이 눈물을 흘릴 뻔한 모습을 본 유일한 순간은 그녀의 절친이자 보수당 의원인 데이비드 아메스 경이 살해당했을 때였습니다. 글쎄요, 그는 정말 철저하게 극단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매우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이 교양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여기고 심지어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일어날 때마다 매우 불안합니다. 그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불리한 처지의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엔 분명 어느 정도의 공감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전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는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공감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그가 2014년부터 극단화 징후를 보여 프리벤트와 채널 프로그램에 회부됐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경계심 있는 교사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주의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중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오는 비율이 극히 적다는 점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계십니까? 우선 말씀드리자면 지나고 나서야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는 정말 쉽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 점을 이해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가족들에게 만약 아들이나 형제 혹은 딸이나 자매 등 가족 중 누군가가 극단주의에 빠지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만약 누군가가 극단주의에 빠지고 있다면 신고하세요. 그러면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이제 50년, 어쩌면 60년 동안 감옥에서 좁은 감방과 제한된 운동장에서 지내야 할 테니까요. 그는 다시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걸을 수 없을 것이고 다시는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는 장을 보거나 커피 한 잔을 사는 것처럼 평범한 일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그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가족을 떠올려 보세요. 그를 기다리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총에 맞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는 순교자가 되지 못했으니까요. 이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영국 개혁당이 이제는 의원들에게 24시간 경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미행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촬영까지 당한 후에야 당에서 경호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사실이요. 리처드 타이슨은 당에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당 본부까지 이동할 때 경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슨은 실제로 의회 주변 반마일이 거의 다른 어떤 곳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충돌 위험 지역이며 의회 밖의 경우는 간헐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직접 경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타이슨은 또한 크리스마스 무렵에 공격적인 남성에게 뒤따라졌을 때 비상벨을 눌러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타이스의 인용문에 따르면 개혁당 의원들 사이에서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의회 당국이 우리가 요청한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 여러 보안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국이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전히 매우 충격적입니다. 작년 2025년 10월에 밝혀진 바와 같이 나이절 파라지의 경호 인력이 75%나 축소되었습니다. 대신 후원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민간 경호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지아 유세프가 그 이야기를 했고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아 유세프는 오늘 또 한 가지를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메일 온 선데이의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아 유세프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리폼당 의원들이 국가로부터 경찰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치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지아 유세프는 그 서신에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꽤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지아 유세프가 놀라운 여성 앤 휘타컴에게 바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찬사를 여러분께 남기고자 합니다. 앤 휘타컴의 비극적인 죽음은 전국의 수백만 명의 리폼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앤은 진정한 국민적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지 상상만 할 수 있으며 그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누가 이 야만적 행위를 저질렀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모릅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렇습니다. 몇 년 전 비즈니스 세계에서 정계에 입문했을 때 저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한 베테랑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매우 존경했고 그분은 저에게 조언과 지혜를 나눠주셨는데 그것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앤이 우리 학교 조회 시간에 연설한 후 저는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키가 그렇게 작으신 분이 어떤 공간에서도 그렇게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그녀를 제 정치 인생의 멘토로 여기며
조언을 받는 것이 정말 비현실적인 특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도전과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정치가 안겨준 모든 일에 대해 앤은 늘 시간을 내어 자세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도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는 공감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항상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70대 후반의 한 여성의 지혜가 이처럼 초현대적인 시대에도 여전히 얼마나 중요한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항상 앤에게 감사할 것이며 리폼 본부에서 가졌던 점심 식사와 오랜 티타임을 그리운 마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녀는 수십 년에 걸친 의회 경력을 쌓았고 그동안 주요 장관직을 역임하며 우리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중요한 사람들, 즉 영국 국민들에게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교정 담당 장관으로서 그녀는 전국의 모든 교도소를 방문하며 보안 점검, 교도소장과의 대화, 수감 환경 점검을 위해 예고 없이 철저한 시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녀는 나이절 파라지와 함께 유럽 의회에서 영국의 주권을 위해 싸우며 놀라운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앤은 큰 개인적 대가를 치르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모습으로 저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동물 권리의 강력한 지지자였으며 여우 사냥을 도덕적으로 옹호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보수당 동료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고 그 결과 당에서는 그녀가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앤의 동물 권리 옹호에 대한 단호한 공개적 입장은 그녀가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잃게 만든 것으로 널리 여겨집니다. 보시다시피 앤은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소신파였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정치계에서 가장 강인하고 용감한 목소리 중 하나로 남는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국민적 자산으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한 점심 식사는 그녀가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형 개혁에 대한 조언을 글로 써보겠다고 열정적으로 말하며 끝났습니다. 그 글을 다시는 읽을 수 없고 그런 점심을 다시는 즐길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슬픕니다. 편히 쉬세요, 앤.